반갑습니다. 세 분의 상사님을 비롯한 왕산 종국사님 그리고 국내, 국외 출제가 교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부처가 많아서 부자인 우리 부천교당 명타원 이자명입니다. 일주일 전 교구 사무국장님인 윤대기 교무님으로부터 공부단 발표자로 추천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영광스러운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태연스럽게 말씀은 드렸지만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저의 금쪽 같은 딸 신연우 예비 교무를 원불교 교단에 출가시키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자랑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사은님의 큰 그림입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 하나 키우기 쉽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 아이는 키우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일요 법회며 행사 거부감 없이 잘 따라다녔고 먹을 것만 주면 아주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욕심 없이 우리 다른 아이에게 양보도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바르고 착하게 무럭무럭 자라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더니 점점 신경질적인 말투에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말로만 듣던 사춘기인가 했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아이가 착하니 잘 키우고 있다는 착각? 그리고 사춘기가 아니고 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도 정체성을 정립할 시기가 됐구나. 그때 저는 약 15번의 심리 상담과 마음 공부로 나름 엄청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마음대로 우리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이 엄마의 잘못을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공부를 천천히 한 다음에 아이에게 다가가니까 아이도 닫았던 마음을 열었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와의 관계가 위험했던 고비를 넘기고 나니 깊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가장 힘든 선택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 아이는 저와 몇 번의 상담을 하게 되었고 심사숙고 끝에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에 자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행복하게 자란 이유는 바로 사은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때도 그랬고 교도님들의 그 응원과 사랑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그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은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이 여러 번 바뀌면서 선명하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이 출가로 보온하라는 사은님의 뜻이었다면서 자신이 살아온 겨우 20살인데요. 20년 인생의 퍼즐이 이제야 맞춰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마음을 먹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면서 뒤도 안 보고 간사 생활을 바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했죠.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는데 말이죠. 혹자는 저를 출가를 제가 권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이가 내린 결정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응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결코 쉽지 않은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은봉 상사원에서 추천인 우리 함타원 소자양 교무님의 지도 아래 간사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올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사심없이 신심공심으로 교당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내 일처럼 묵묵히 해오신 저희 부모님 그 덕이 아닌가. 그래서 사원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출가 서원 후에 저희 집안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야 사원님의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온갖 정성과 공을 들여 키우고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보상심리가 있기 마련이죠. 부모의 계획대로 욕심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죠. 농사 중에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저 저의 욕심대로 진로를 정하기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하고 나는 널 믿는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출가를 결심하는 중요한 그 시점에 제가 한 역할이라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고 그 계기로 부모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아이도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서로 공부한 내용을 문답하고 감정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는데요. 저는 엄마의 딸로 와줘서 고맙다. 아이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봉 상사원에서 경산 상사님을 모시고 간사 근무를 하는데요. 경산 상사님께서 저 자리에 종무사로 계셨을 시절 얘기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신년 할애를 하러 왔는데요. 종무사님께서 그때 신년 할애 온 우리 교도님들께 경쟁을 붙이셨어요. 자녀 추가시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다들 출가시키겠다고 손 들고서 종무사님 기운 받으러 나오셔서 염주 받아가시고 하셨는데 그때 저도 옆자리에 있는 저희 딸에게 출가할 거냐 물었거든요. 초등학생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바로바로 답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컸다고 대답을 약간 미적미적 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주를 받고 싶은 그 욕심에 손을 들었어요. 아직 먼 미래이긴 하지만 대중 앞이기도 하고 종목사님께 거짓을 구할 수가 없으니 사실 마음 한켠이 조금 찔렸거든요. 이제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염주 받고 약속드렸던 자녀 출가 약속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축하받고 싶은 일은요. 제가 올해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2호 학번으로 편입학했습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하기 위함인데요. 아이가 해외 교화를 꿈꾸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해외 교화를 나가게 된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뭔가 제가 새로운 걸 시작하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일상에 생동감이 생겼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갖춰왔던 저의 실력과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주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우리의 법문을 활짝 열어주셨듯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출가시켰고 대나무 마냥 제가 성장을 한 매듭 다지고 홀가분하게 인생의 이막을 문을 활짝 열어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니 원불교를 만난 지 벌써 40년간 제가 전문 공부를 했고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부천교당의 우리 소중한 교도님들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또 평생 함께 하면서 아이를 출가시킨 또 은혜가 있고요. 그 많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출가한다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마도 아이 따라서 보온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100년의 결실을 매듭짓고 왕산 새 종국사님을 모시고 시작된 교단 4대를 맞은 이 시점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운을 받았으니 나날이 청정일념과 서원일념을 챙겨서 진급하면서 교단에 보온하는 인재로 우리 아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저의 이 짧은 공부남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명다운 이런 인연이 또 이렇게 또 있을까요? 그렇죠? 예, 박명은입니다.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사실 저의 공부담을 꺼내는 것조차 부끄럽지만 더 열심히 공부할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로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원불교 입교하게 된 계기, 원불교 마음 공부를 통한 생활지도 경험, 제가 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수행정진 공부손으로 저의 공부담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1989년 원기 74년에 결혼을 하면서 원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감사 생활이 일상생활이셨어요. 함께 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임을 체감하고 모두 그것이 원불교와의 연관인 걸로 보였습니다. 한 예만 든다면 시부모님들께서는 마산에 계셨고 저는 울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전화해 줘서 고맙구나 이런 말씀에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몰라 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 전화를 드리는데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시부모님이 다니시던 신마산 교당을 처음 간 날 저는 정말 이런 상을 닮은 동그란 얼굴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겨주셨던 박지홍 교무님의 모습이 원불교 전부인 듯한 정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지금도 선명합니다. 박지홍 교무님은 시부모님이 대구 삼덕교당의 입교 당시 교무님이셨는데 신마산 교당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소중한 인연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요일마다 교당을 나가면서 설법 듣는 게 너무 좋았고 경계 이런 마음사용법, 마음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교사다 보니까 실지불공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아이들이었어요.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아이들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되었던 점이 바로 마음 공부였어요. 마음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실지불공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도록 해주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제가 즐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저의 보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생활교육의 기본은 남의 탓이 아닌 내 탓. 그러니까 우리 일상 수행의요법 5조에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 저는 그 부분을 접목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늘 저는 혼내주는 선생님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아이들이 당당하게 인정할 줄 알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즐겁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보통 지도하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에는 엄청난 성장 변화의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누구누구야 잠깨로 뒤로 나가 볼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엄청 귀찮아합니다. 저 안 잤는데요? 지금 잠이 다 깼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뒤로 나가서 잠 깨야지 이런 말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일어나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뒤로 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또 뭐 수업 준비나 예의 바르지 못한 아이들은 제가 이제 A4 용지에 몇 가지를 이렇게 씁니다. 해서 그걸 코팅지에 이렇게 해서 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준비물이 안 돼 있다든지 혹시나 이렇게 말버릇이 좀 예의 바르지 못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나오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그렇죠. 땡땡이는 원래 훌륭합니다.
수업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내지는 수업 준비물을 잘 챙기겠습니다. 등등을 3번씩 복창하게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원래 훌륭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엄청 부끄러워합니다. 소리도 적고. 예, 하지만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좋아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당당해지는 모습으로 아이 스스로 행동 변화의 힘은 자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속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동칩니다. 이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몇 박 며칠을 해도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저도 아이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모닝 루틴으로 저의 수행 정진 이야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5시 50분에 기상해서 바로 아파트 입구 숲으로 갑니다. 40분 정도의 맨발 걷기, 지금은 이제 추워서 맨발 걷기는 불가능하죠. 예, 걷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아주 가까운 곳에 걸을 수 있다라는 것,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땅을 밟을 때 어떤 촉감 등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몸도 엄청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걸으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이어서 20여 분 동안 염불과 행선을 합니다. 염불 후에는 영주, 아침 심고, 일상의 수행요법, 일원상 진리, 신앙, 수행, 일원상 성호문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고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정신, 육신, 물질이 모두 건강합니다를 3번 말합니다. 걷기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씻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 이런 모닝 루틴의 염불과 행선 중에서 정말 해안이 번떡번떡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늘 고민하고 있던 일상생활 부분에 해안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면서 온몸에 뜨거운 희열의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주나 일원상 서문을 일상생활에서 제가 활용하는 팁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도반님들 모두가 다 영주나 일원상 서문은 일상에서 시간이 나면 수시 암송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계 대신 활용하는 팁입니다. 영주는 한 번 암송하는데 10초, 일원상 서문은 3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30초 복습 타임이 있다고 하면은 3번 암송 후에 죽비를 땅 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죽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이면 일원상 서문을 하고 죽비를 땅 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프랭크 동작을 할 때 일원상 서문의 빠른 버전이 1분 20초고 좀 더 빠른 버전은 1분 정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1분 버티기도 되게 힘들긴 하잖아요. 프랭크 동작을 할 때. 그런데 일원상 서원문을 하게 되면 그 서원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가더라고요. 엄청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녁에는 이제 남편과 함께 건축불사기도, 정전봉독, 저녁심고, 상실기 체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희 광명교당에서는 원기 110년 1월 1일부터 건축불사 천일기도를 시작해서 상타원 조수경 교무님을 중심으로 전 교도가 함께 오늘로 40일째 기도를 맡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왕산 종법사님 취임 부모 말씀에 마음을 하나로 세계를 은혜로를 실천하는 작은 시작이고 그리고 기도 정진을 위해서는 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제가 결혼하면서 원불교를 만남인 거고 지금까지 원불교가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마음을 챙기고 유문영 공부로 멈추고 바라보고 실행하는 힘을 키워서 일상을 늘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 박명원을 응원하면서 이상 공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2025년 영산선악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당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님을 따라 일요일마다 교당에 가곤 했습니다. 교당에서의 법회와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때는 그저 부모님이 시키셔서 가는 의무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당에서의 경험은 점차 저에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저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타원 류지성 교무님의 권유로 신성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초중고 시절 동안 매년 신성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회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성회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점차 깨닫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서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회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것이 저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신성회에서 교무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봉사하시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교무님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 저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교당에 돌아와 법회에 참석하면서 교무님들의 모습을 더 세심히 살피게 되었고 교무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처음에는 이 일이 정말 내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고 교무로서의 길을 걷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적부터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그로 인해 따뜻함과 뿌듯함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한 마음이 교무라는 직업에 대한 확고한 꿈을 가지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신성회에서 예비 교무님들에게 받은 상담과 조언, 그리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 덕분에 저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교무라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고 그들의 지지와 믿음 덕분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나 자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삶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 자신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심도 깊은 마음 공부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구축하고 제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영산선악대학교에 입학하면 정신을 맑게 정화하는 자선을 실천하고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자선은 제 내면을 진정시키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가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면 늘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다짐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통해 남을 위한 삶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깨닫는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교당에 다니고 있는 20살 민채영입니다. 이번 2025년에 저는 원불교 영산선악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깊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환경은 제 서원이 자라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교당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심 깊은 아버지를 따라 교당에 나가며 원불교의 교리와 교무님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모님들과 대종사님에 대해 배우면서 그분들이 왜 타인을 돕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의문은 원불교를 더욱 깊이 공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만난 금강교당의 류지성 교모님을 통해 제 의문은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류지성 교모님께서 교도님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실 때 그분들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미소를 짓게 되었고, 교모님들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하며 타인을 돕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서원은 더욱 깊어졌고 마음 공부에 대한 열정도 커졌습니다. 교모님께서는 대내성적인 성격을 배려해 매년 신성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곳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교모님들의 모습과 예비 교모님들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값진 자산이 되었으며 저는 영산선악대학교에 입학하여 교모로서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모님들과 함께 입학 준비를 하면서 제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교모님과 함께 교전을 공부하며 마음 공부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모님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의 성장과 변화였습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삶의 중심을 원불교 교리와 일원상에 두게 해주었고, 그 힘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했습니다. 앞으로 영산선악대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교모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원불교와 일원상에 더욱 깊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에 재학하며 4가지 은혜인 사은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교법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며 그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이 세상의 작은 행복을 전하는 교모가 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